네, 안녕하십니까. 업로트 회계사 권순환 회계사입니다. 네, 양재영 회계사입니다. 김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MMP 장민경입니다. 2달 만이신가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2달 만에 왔습니다. 10월 10일 한강님이 이제 노벨 문학상 받으신 건 다들 아실 거고. 네, 오늘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도서 출판 산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강 작가님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단 출판 산업 네. 궁금해요, 저도. 근데 사실 뭔가 보진 않았어도 출판 산업이 막 성장했을 것 같진 않아. 그렇지. 얼마나 힘들어졌느냐. 그냥 OTT가 늘어난 만큼 도서 산업이 줄어들었을 것 같은 느낌? 그쵸. 사실 재밌는 게 너무 많으니까 요즘에. 기사 그런 건 본 것 같아요. 밤샌다 도서 출판업계 직원들이 뭐 행복한 비명. 그래서 이제 뭔가 어쨌든 한강 작가님의 수상으로 활기를 찾았다는 기사 이제 봤는데 기사 보면 뭐 불티나는 책 판매량, 편의점에서도 한강책 판다 그래서 한강책 구해라, 편의점, 이커머스, 백화점도 분주 이런 이제 기사가 났습니다. 아니 사실 왜냐면 요즘 시대에서는 책이든 음료수든 아이스크림이든 이제 어떤 인플루언서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강 작가님 자체가 인플루언서의 효과처럼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노벨상을 탄 작가님이라는 그 컨셉이 잡히니까 다 궁금하잖아 사실. 근데 이제 한강 작가님은 인플루언서라기보다는 위인 아니야? 위인? 위인이라는 단어를 왜 떠올리냐면 최근에 저희 애들이 직업독 듣는 노래가 백인 그 노래예요. 아름다운 이 땅에 뭐 당근 할아버지 때 이제 뭐 이제 나온단 말이야. 사실 백인을 다시 소팅해 보면은 충분히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는 그 출판 시장도 사실은 인플루언서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장이 된 지 꽤 오래됐어요. 왜냐면 저만 해도 가끔 가다가 뭐 인스타 같은 데서 뭐 좋은 글귀 해가지고 이제 넘기다 보면 결국 마지막은 책 광고로 딱 끝나더라고. 그쵸. 그리고 이제 누가 이 책을 소개했냐로 책을 구매하는데 의사결정을 하지 않나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분이 뭐 이 책 좋다라고 하면은 사보고 싶으니까.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라고 최근에 핫했던 엄청 많이 팔린 책이거든요. 완전 베스트셀러. 이것도 그 아이돌 장원영 씨, 뭐 사실 이분이 뭔가 추천해 주시면서 그 물살을 탔다라고 하더라고요. 철학이 너무 힘든 영역이잖아요. 근데 아이브 장원영 씨가 한번 읽어볼만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갑자기 이게 막 저희 같은 세대에도 막 읽어봐야겠다 이러면서 막 바이럴이 막 엄청 났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쨌든 출판업계도 뭔가 책이라는 재화가 팔리는 시장이니까 팔리는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해. 그래서 이제 노벨 문학상을 기념하면서 장민경 회계사님께서 이제 도서 출판업계 산업 분석을 준비하셨으니까 자, 이야기 한번 풀어가지고 오시죠. 우선 출판업계의 주요 동향으로 처음에 이제 신간 판매 동향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과거 출판업계의 황금기는 2000년대 중반에서 2010년대 초반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때가 황금기지? 그래서 지금 그 우선 신간 발행 종수랑 그러니까 종류의 수와 신간 발행 부수, 그 신간이 얼만큼 판매되었는가 발행 부수를 한번 쭉 20년 정도를 이제 한번 봤는데 신간 발행 종수는 2000년대 초반에 25,000여 종이었는데 23년 최근에는 62,865종으로 한 2.5배 수준 꾸준히 증가를 했더라고요. 이게 1년에 발행되는 신간 책 종수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엑시트 바이블도 62,000권 중에 한 권인 거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 신간이 몇 부가 발행됐는가 했을 때 대략적인 판매량을 예상을 해서 발행을 할 거잖아요. 그랬을 때 2008년에는 132백만 부. 그런데 2023년 최근에는 7천만 부로 한 53% 수준 꾸준히 감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신간당 평균 몇 부 정도 발행이 됐는지 한번 산정을 해보니까 2008년에는 한 3,000부 정도 이제 신간이 한 권이 발매가 되면 팔렸는데 최근에는 1,100부 정도 수준이어서 간신히 이제 1,000부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현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나오는 책은 거의 2-3배가 늘었는데 찍어내는 인쇄 물량은 절반 줄었다니까 한 권당 팔리는 게 확 준 거잖아요. 네, 3분의 1. 엑시트 바이블 몇천 부 찍었어? 내가 공개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죠? 여기 보니까 최근 신간은 평균 1,000부 정도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거네. 근데 제 상식으로 보면 이게 1세 정도 찍고 이제 2세, 3세가 안 나온다는 느낌인 거 네, 거의 최소 인쇄 부수 수준일 그냥 그 느낌이. 손익분기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손익분기? 간신히 볼까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네. 이렇게 보니까 좀 와닿긴 하다.
근데 진짜 책을 이렇게 많이 하긴 우리도 썼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거네. 많이는 내는데 읽지는 않는다. 안 뭔가 팔린다는 이런 거죠. 느낌인가? 한 권은 안 팔린다는 뜻이잖아요. 뭐 잘은 모르겠지만 전자책 영향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예전에는 만화책이 좀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만화책이 예전에 엄청 많이 찍어냈는데 만화책도 들어가나요 여기? 들어가겠지 뭐. 웹툰으로 넘어가가지고 그 영향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자 그래서 이제 뭐 책이 나왔으니까 각자 이제 목사량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던져보겠습니다. 저부터 하자면 저는 부끄럽지만 거의 교과서 말고는 책이라는 걸 거의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교과서를 깊게 팠대. 교과서는 좀 열심히 봤습니다. 교과서만 본 거 치고 학교에 너무 잘 간 거 아니야? MNP 와서 그래도 한 달에 한 권을 읽어보자가 제 한 달에 한 권이 마음속 엄청 많이 읽는 거 아닌가요? 많이 그거를 읽는 편일 것 달성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목표는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둘은 책 좀 읽나? 예전에 뭐 아예 안 읽었는데 요즘에는 뭐 그냥 뭐 읽고 있습니다. 사람들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나는 그냥 평균을 굳이 내면은 2달에 한 권 느낌이에요. 근데 저는 책을 이거 하나 읽고 2달 뒤에 그 다음 책을 읽고 이러진 않고 아, 그치. 보통 3권의 책을 그냥 같이 읽다 보면 이제 3권의 책을 읽는데 한 6개월 걸리는 느낌? 최근에 읽은 책을 얘기해 보시죠 그러면 각자. 대표님이 MNP 도서로 이제 연애 한 권 정도씩 그 전체 직원한테 사주시는 게 있거든요. 요번에 그 절대불변의 불변의 법칙? 네, 그거 아, 반 정도 반 읽었어요. 그거 저도 읽고 아직 있어요. 인생의 규칙을 반만 하는. 저는 최근에는 그 세이노의 가르침 그거 그거 워낙 유명하죠. 그거 제가 알기로는 출판업계의 엄청난 센세이션이었어요, 그 책은. 그 종이값 받는 거잖아요. 종이값. 완전 거의 원가만 받는 수준의 가격이었고 인기는 엄청 많았지. 독서율이 문제다 떨어진다 얘기 많은데 그냥 문체부 보도자료가 있대요. 우리나라 성인 독서율은 43%로 10명 중 4명은 책을 읽는다는 건데 종이책은 한 30%래요. 그러니까 여긴 전자책 포함인 것 같은데 근데 나는 뭐 이 독서율이라는 이게 되게 애매하잖아요. 애매하잖아. 독서율이 뭐야? 1년에 한 권만 읽어도 독서율에 독서율이? 포함되는 건가? 뭐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단순히 이걸 측정하는 기준은 똑같았을 텐데 2010년대 초반에는 이게 70%였다고 하더라고요. 독서율이 절반 정도로 떨어진 거고 안 읽는다는 거죠. 잘 안 읽는다는 건데 사실 재밌는 게 너무 많기도 하고 재밌는? 뭐 적나라한 이걸 표현하는 문구가 있다고 하는데 소개해드리면 어차피 출판계는 문학동네 책 사는 사람 10명, 창비책 사는 사람 10명, 민음사 책 사는 사람 10명 다 합쳐서 12명 정도 되는 시장이다. 이런 말이 있대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만 산다는 거야. 자조적인 거죠. 근데 되게 공감 가는 문구인데. 그렇지. 네, 제가 봐도 사는 사람만 사는 시장인 것 같아서 이게 세계에서 엄청 큰 건가 보네요. 제일 큰 회사 제일 출판사 큰 오늘 다룰 회사들이죠. 네, 맞습니다. 사는 사람만 산다 뭐 이런 건데 사실 책 일 말고 너무 재밌는 게 많잖아요. 넷플릭스 하나 있던 게 그런 OTT도 지금 몇 개씩 생기는 판에 흑백요사 봐야지. 나가서 달리기 해야지. 모든 세상이 다 도파민에 중독돼 있잖아요. 저 근데 이제 쇼츠가 책은 사실 도파민이랑은 거리가 좀 먼 컨텐츠니까. 근데 확실히 뭐 내가 책을 많이 읽진 않지만 약간의 그 만족도의 결이 좀 다른 것 같긴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셋이 제주도 놀러 가서 처음으로 나는솔로를 봤단 말이야. 근데 나는솔로를 보다 보면 넷플릭스에 내가 아직 보지 않은 화가 100개가 넘어. 그러면 이제 책을 못 읽지 이제 그러면. 못 읽지 지금. 근데 그거는 도파민 덩어리란 말이야. 자극적이잖아요. 자극 덩어리면서 내가 아직도 볼 게 100개나 더 남았다. 제 낯설은 인생이라 그래가지고 인생이야. 저는 어거지로라도 책을 읽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보면 좀 약간 기분이 좀 다르긴 하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도서 출판은 굉장히 오래된 산업이겠죠? 시장 규모나 이런 것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도서 출판 시장 이렇게 한번 이제 구글에 검색을 해봤는데 당연히 너무 오래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냥 글자가 존재했을 때부터 책이라는 건 있었을 거잖아요. 누군가는 그 책을 쓴 거니까. 네, 그래서 도서 출판 시장은 그 직지심체 요절이 발견됐을 때부터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고려시대 때부터였었고 최근에 이제 국내 도서 출판 시장 규모를 이제 한번 찾아보니까 한 5조 정도의 시장이고 정확한 수치 데이터로는 어떤 모집단을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가지고 그게 조금 유의미하진 않은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대략적인 전문가 인터뷰를 참고를 했고요. 5조 정도요? 네. 그때 빵이 얼마 정도였죠? 빵도
도 5, 6 그죠. 그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네네. 소주도 그 정도 느낌이었고.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도서 출판 시장은 그 전문가에 따르면 한 10년 전에 비교했을 때 한 10% 정도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5.56조였는데 한 5조 정도로 좀 감소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알려져 근데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절대적인 규모로 했을 때 10% 줄었다는 거지 물가 상승한 거 고려하면 훨씬 많이 줄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명목이 유지가 돼도 준 건데 책값도 올랐나? 책값은 도서점까지가 있어서 물가 상승만큼씩은 조금씩 오르고는 있었어요. 어쨌든 물가 따라 대충 가는데 10년 전에도 출판 시장은 10년 전 물가에서 6조였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5조면 많이 줄긴 준 거네요. 근데 또 하나는 줄은 건 되게 많이 줄었는데 5조라는 절대적인 금액이 그렇게 작게 느껴지진 않아요. 네, 아무래도 빵이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큰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추세는 우리가 예상한 게 맞는데. 그래서 또 이렇게 유사한 규모의 시장을 한 번 더 찾아보니까 같이 나오는 게 이제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규모가 5조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그래서 뭐 엄청 올랐을 거잖아요. 최근에. 엄청 오래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한 4.89조에서 23년에 한 6.2조로 한 27% 정도 이렇게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네. 방향은 반대지만 이제 좀 크로스 된 게 최근이다. 이런 느낌. 1인 출판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1인 출판사가 무엇이고 이게 뭐 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1인 출판사가 그냥 느는 그냥 저의 생각은 각자 취미도 다양해지고 있고 최근에 그리고 이제 본인이 취미로 하던 거를 표현하는 시장이 요새 되게 많이 다양한 형태로 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출판사를 본인이 만들어서 내가 하고 싶어하는 컨텐츠를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에 되게 큰 의미를 느끼는 게 아닌가라고 그냥 저 혼자 생각은 제가 꽤 높은 확률에 맞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작가로서. 나 혼자서도 출판을 할 수 있는 기회와 도구들이 많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내가 책을 내고 싶다 하면 출판사를 안 거치면 책을 낼 수가 없었거든요. 인쇄소를 어떻게 할 거며 책 디자인을 어떻게 할 거며. 근데 저만 해도 엑스트5를 쓸 때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너무나도 쉽게 접근이 돼. 그냥 김규현 너가 책 쓰고 싶으면 여기 통하면 네 1인으로 낼 수 있어. 그럼 너 인쇄도 너가 알아서 내는 거고. 그러니까 즉 유튜브 같은 거죠. 옛날에 방송국을 가야지만 방송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방송에 출연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내가 마음 먹고 진짜 나 내 이름으로 내고 싶다 하면은 물론 조금의 노력은 더 들겠지만 아예 불가능. 그러니까 환경이 아예 불가능 정도가 아니라 되게 기회가 많아. 그냥 요렇게 해가지고 요 플랫폼 사용하면 내 이름으로 된 출판을 할 수 있는 거구나. 물론 전문 출판사가 한 것만큼의 유통 능력은 없겠지. 내가 혼자 있었으면은 교보문고에 올라가진 않았겠지. 근데 사실 그게 판매 부수에 영향은 별로 없었을 것 같고 내 생각에 나는 이기적으로 했었으면은 그냥 우리 거 했었어야 돼.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 그냥 듣다 보니까 우리가 책을 출판하는 목적이 있을 텐데 책을 출판하는 목적이 인세를 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나를 마케팅하려고 생각하는 목적이라고 하면 사실 내가 굳이 교보문고에 올라갈 필요가 있나? 없지.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제이커브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로 이거는 뭐 극단적으로 비매품이잖아.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걸로 생각해 보면은 1인 출판사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나쁘지 않았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출판의 목적이 꼭 인세가 아니라 나를 홍보하는 목적이라고 하면은 1인 출판사가 많아지는 게 이해는 되는. 그래서 출판 시장은 작아졌지만 출판사 수는 이렇게 엄청나게 늘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작가의 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치. 네, 그쵸. 작가의 수고, 인플루언서의 수고. 맞아요. 감소하는 출판 시장 규모에 비해서 이제 선수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출판사 수는 2007년에 한 3만 업체 정도인데 최근에는 8만 업체 정도 되어서 아무래도 경쟁자들이 되게 많은 시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쟁자들이 많지만 경쟁할 생각이 없는 경쟁자. 정확하지. 그러니까 내가 출판사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 혼자 그냥 어떻게 그냥 마케팅을 잘할 수 있을까? 나를 어떻게 하면 더 알릴 수 있을까? 뭔가 그런 느낌이죠. 뭐 이제 본격적인 기업 얘기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여기 리서치해주신 기업을 꼽아보면 김영사, 문학동네, 창비, 믿음사가 대표적인가 보네요. 책을 안 읽는 사람들도 이 정도 출판사는 들어본 적 있지 않냐? 김영사는 다 알지 않아요? 1위 대표적인 1위 그러니까, 기업. 김영사는 잘 알고. 그래서 뭐 어쨌든 매출 비교부터 한번 좀 해볼게요. 전통 강자 김영사, 문학동네, 창비, 민음사는 다 이제 보니까 90년대 초중반에 설립된 이제 출판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뭔가 90년대 초중반이 그 아날로그 감성 있었던 마지막 시대일 것 같아요. 2000년에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디지털로 바뀌어가고. 그리고 뭔가 이제 출판이라는 게 점점 비즈니스화되고. 왜냐면 아까 황금기가 2000년대 초반 때라고 했으니까 90년대 중반에 만들어진 회사들이 잘 큰 거죠. 그치. 잘 커서 문고도 많아지고
좀 대형 서점도 많이 생기고 그랬던 것 같은데 딱 이 시기가. 그래서 그때 했던 출판사들이고요. 4개 회사의 매출은 뭐 쭉 뒤에서 자세히 나오겠지만 큰 변동 없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출판 업계가 꽤 많이 힘들어졌지만 그 상위 4개 회사의 매출은 큰 변동 없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이 정도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민음사는 해외문화 같은 이제 전문 영역이 있고 4개의 기존 전통 출판사는 뭐 각자의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쭉 보면 김영사가 1994년도에 설립이 됐고 문학동네가 97년, 창비가 94년, 민음사가 91년, 그리고 마지막에 다산북스가 2006년. 저기 위에 4개는 다 90년대 초 중반 이 정도. IMF 딱 전까지 생겼네. 그리고 다산북스가 나왔고요. 김영사가 뭐 최근 5년인가 보죠. 224억에서 332억이고 문학동네가 300억에서 320, 창비가 269억에서 254억. 다 소폭 늘거나 소폭 감소하거나 이런 것 같은데 다산북스가 조금 유일하게 19년도에 170억에서 2023년도에 지금 보면 400억 많이 늘었어요. 한 21% 혼자. 2006년에 설립된 회사인데요. 네. 기존의 전통 사계사에 비해서는 다소 후발주자기는 한데 혹시 책 중에 후 시리즈 아시나요? 아니면 그 뭐뭐 천재가 된 홍대리 나와요. 회계 자금 관리 천재가 맞아. 된 뭐 엑셀 천재가 된 나 옛날에 법인 입사했을 때 이거 샀던 것 같아. 다산북스는 약간 전문 카테고리 킬러 베스트셀러들을 만들어내서 좀 실용적인 도서를 마케팅을 잘하시네. 네. 그러네. 잘하네. 그래서 매출이 이제 다른 회사에 비해서는 좀 21%로 고속 좀 성장을 했고 이런 카테고리 킬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거에 관심사가 있는 분들이 책을 볼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금 이런 출판사들도 다 이제 마케팅 채널을 이제 운영하고는 있는데 여기서 되게 선제적으로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출이 크게 늘은 이유라고 합니다. 이제 매출 봤으면 영업이익도 봐야죠. 영업이익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업이익은 사실 매출 되게 안정적이잖아요. 따박따박. 이렇게 물론 성장 안 하고 좀 소폭 감소하고 있긴 한데 일단 최근 5개년치 영업이익을 쭉 봤더니 김영사가 최근에 적자폭이 좀 커지고 있어요. 21년도에 한 9억 정도 마이너스 이후에 22년도 5억 마이너스, 23년에는 또 한 22억 마이너스여서 요 김영사만 조금 영업 적자를 겪고 있고 나머지들은 어쨌든 영업이익률은 다 나와요. 영업이익이 나오네. 네, 그것도 한 10% 내외? 생각보다 영업이익률이 막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 않는데? 네, 그러니까 영업이익 10%면? 영업이익 10%면 뭐 일반 기업들 그냥 평균 정도? 나쁘지 않게 하고 있는 것 같고 보면 문학동네 창비 민음사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우리는 10%는 타겟으로 영업을 한다. 그거를 좀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김영사는 뭐 무슨 사정이 있는 것 같네요. 어쨌든. 네, 김영사는 19년 이후에 신사업으로 교과서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좀 적자폭이 커졌다고 알려져 있고 최근에는 철수하고 있다고 알고 교과서. 있습니다. 네, 안 된다고 나오는구나. 네, 여기도 이제 너무 전문 그 출판사들이 있어가지고 메가스터디라든지 능률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그 교과서 쪽은 또 다른 영역이라고 또 다른 하더라고요. 물론 그 출판 시장에는 다 들어가긴 하겠지만 네, 이런 결이 비슷한 4개와는 또 다른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집 같은 것도 교과서 사업 분야인 거예요? 네네, 그 도서 출판에는 다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4개 업체의 이제 영업이익이 이렇게 꾸준히 나오는 게 어떠한 이유일까를 한번 좀 구체적으로 보고 싶어서 원가율을 큰 틀에서 한번 봐봤는데요. 그랬을 때 도서 출판업계의 평균 원가율은 한 55%에서 60%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이익률도 한 10% 뭐 요때에서 전통 출판사들은 이렇게 큰 업황 없이 그냥 매출도 좀 꾸준하고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유지를 해서 안정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다산북스의 경우는 이제 매출 원가율이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높을까 해서 한번 그리고 이 책 하면 떠오르는 게 또 재고잖아요. 그래서 3개 업체와 이 다산북스의 재고 회전율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3개사 평균 매출 원가율을 보면 2019년에 54.5%고 23년에도 54.8%여서 거의 꾸준히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책값의 한 55%는 그냥 원가라고 보면 되는 거구나. 네. 그리고 다산북스의 경우는 55%에서 최근에 한 66.8%로 좀 올랐더라고요. 이게 왜 그럴까 해서 이제 재고자산
회전일, 이 재고가 1년에 몇 번 정도 돌아가는가를 한번 살펴봤더니 3개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272일, 미음사 같은 경우는 한 348일까지도 가더라고요. 1년에 한 건 팔리는 거네? 네. 그리고 다산북스 같은 경우는 67일로 너무 크게 차이가 엄청 차이 나네요. 네, 나서 왜 그럴까?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세계문학 전집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아이가 태어나면 한 권 사줄 거잖아요. 그 그치. 수요는 계속 꾸준히 있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한두 권의 책을 이렇게 꾸준히 사는 시장이니까 약간 판매 부스라든지 이제 원가율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수준에서 움직일 거고 이제 다산북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카테고리 킬러 전문 책들을 만들다 보니까 판매량을 이제 되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빠르게 마케팅으로 판매를 하는 대신 이제 원가율은 어쩔 수 없이 조금 높아지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네, 추정이 됩니다. 아까 전략이랑 다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적게 찍고 상대적으로 빨리 팔고 이게 이제 다산북스가 다른 회사들이랑 판매 전략이나 뭐 판매 컨텐츠 자체가 그런 영역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지금.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재무제표 숫자로 전략을 추정해 보는 거지. 그렇죠. 뭐 정리하면 다산북스 매출 원가율이 다른 데보다 높고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재고자산 회전율도 다른 3개회사 대비 매우 낮은 편이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실용주의 출판 시장을 타겟팅한 다산북스여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찾아봤더니 다산북스 인스타에서 나온 거를 캡처해가지고 온 건데 다산북스는 R&D의 날이라고 금요일마다 2시부터 5시까지 팀별로 이런 회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영역이 잘 팔릴 것인지 기획과 빠른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하고 있고 대신 이로 인해서 아직은 이익 변동성은 좀 큰 편이구나 라고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냥 제가 이거 보니까 하나는 확실하네. 다산북스의 임직원분들이 가장 빡세게 아니 다른 출판사들에 비해 야 책은 계속 내야 돼. 그 책 낸 다음에 또 마케팅 계속 해야 돼. 재고 관리 계속 해야 돼.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딜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출판업계 딜 얘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매각 사례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보다 보니까 재밌는 인수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주 타는데 저가항공 그 TA-항공 주인이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아동 전문 출판사라고 예림당이라는 곳이 2013년에 회생이었던 티웨이를 인수해서 82.8%의 지분을 당시에 50억 원에 인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시총 얼마인 줄 알아요? 지금 7천억이래. 이제 TA가 이제 상장사인데 회생 M&A로 사서 IPO로 엑시트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140배 아니에요? 140배? 그쵸, 7천억이면? 그렇죠. 최근 기준으로 140배입니다. 이게 M&A의 매력이긴 하죠. 어쨌든 그래도 최근에는 대명소노 다 아시잖아요. 대명콘도. 네, 대명콘도 쪽 TA항공 경영권 분쟁이 붙은 거가 좀 뉴스에 나왔던 것 같아요. 대명소노는 어쨌든 기존에 우리가 맨날 아는 거는 여행 리조트 산업이잖아요. 근데 뭔가 해외 진출이랑 당연히 연결된 산업이다 보니 뭔가 항공업 진출도 좀 욕심을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JC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가 가지고 있는 에어프레미아, 여기도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에어프레미아가 최근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 합병 때문에 대한항공이 들고 있는 노선을 몇 개 받아서 갑자기 엄청 커진 회사일 겁니다. 오, 잘하시네요. 왜냐면 에어프레미아 미주 노선이 뚫려서 그래서 엄청 인기래. 그러니까 대한항공 이코노미 가격으로 에어프레미아는 비즈니스를 탈 수 있대. 아 진짜? 많은 거 상반되는 거 아니에요? 네. 프리미엄 이코노미? 그러니까 뭐 소리 없는 아우성 같은 느낌인데 둘 다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어느 하나도 포기하기 싫었던 거지. 대명소노에서 이 에어프리미아 최근에 지분을 취득했다고 하고 요 TA까지 좀 인수해서 합병까지 고려하니까 그러니까 좀 진지하게 항공산업에 나 나갈 거야 라는 시그널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권 분쟁이 최근에 다들 너무 핫해서 아실 텐데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MBK 고려아연처럼 올해 근데 사상 최대로 경영권 분쟁들이 제일 많은 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영권 분쟁의 딜은 보통 그 최대 주주의 보유 지분율이 33%가 미만이면 경영권이 되게 취약하다고 보통 평가가 돼서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최근에 이제 이런 경영권 분쟁 딜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33%의 의미가 그 저희 공부할 때 상법상 배웠던 그 주총 특별
판결이 요건이랑 맞아서 그 의미에서 33%가 이제 경영권이 취약하다고 평가되는 지표이고요. 예림당은 지금 최근 제가 사업 보고서 보니까 TUA홀딩스 보유 지분율이 39.85%에 막 이렇게 결집해서 공개 매수로 사면 이제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은 약간 애매한 상황이어서 이런 사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셨네요. 도선 출판업계를 다뤄봤는데 이제 각 회사별로 경영 전략이 좀 세 가지로 구분되는 것 같은데 하나가 이제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경영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 회사, 그리고 마케팅과 기획으로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회사, 그리고 M&A로 큰 돈을 번 회사,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예림당은 그냥 겉보기가 도서 출판업이지 항공사죠? 항공사 아니고. 근데 또 출판업에서도 또 꾸준히 하세요? 또 그냥 꾸준히 하시던 거는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우리 본 4개 회사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도서 출판사들이 지닌 이제 저작권이 있으니까 그 저작권을 갖기 위해서 딜을 하는 사례들이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K 문학의 시대를 맞이하여 그만 붙여라. 도서 출판업계의 황금기가 왔으니까 이제 관련한 이런 딜도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뭐 한강 작가님 핑계로 출판업을 잘 준비해 주신 것 같고 고생 많으셨고 뭐 여기서 마무리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